안녕하세요. 꿈프로TV 진행자 교사 백유정 교사 김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강동선 소장님과 함께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거기 약자가 다 달려져 있거든요. 예, 그 말에 의하면은 네. 우리가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하거나 꼭 부족하진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언어의 형태도 있지만은 주고받는 이런 의미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일 때 이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그림이라는 그림 카드나 다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뭐 크게 보면은 네. 우리가 보안 대체 의사소통 도구 AS의 그 하위 영역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뇌병변 장애 학생을 위해서 좀 개발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현재 브릿지 스쿨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학교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안에서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한다고 했는데, 언어적으로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친구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무발화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무발화 아동에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발할 때 많이 활용하기는 해요. 초기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네. 발화가 아예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멘트라고 하는 네. 언어 동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가장 초기에 팩스를 통해서 그걸 교육을 하면은 가장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어는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좀 더 높은 의미가 의사소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말은 하고 있는데 뭔가 주고받는 게 안 되는 네. 것 같아. 뭔가 전달 내용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와 같은 생활을 할 때 뭔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어는 할 줄 아는데 그때 적절한 말을 못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팩스가 6단계까지 있는데 네.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조금 우리가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언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팩스가 좀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 하면은 저희가 뭐 눈빛도 그렇고 뭐 손짓도 의사소통이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그림 교환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 그림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어떤 그림의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아마 실물 형태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물이나 안 그러면 뭐 구글에서도 가장 실물에 비슷한 거, 그리고 실제 생활에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학교나 치료실이나 가정에서 있을 만한 실제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림 카드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도 좋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선화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선화 상징이죠. 뭐 여러 가지 상징의 형태가 있어요. 언어는 특히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화 상징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티치 스쿨이나 안 그러면 팩스의 브릿지 스쿨에는 선화 상징을 활용한 이후에 실물이나 조금은 또 실무가 좀 다른 형태를 해서 일반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에 가면은 모든 유형이 있고 그 그림을 검색했을 때요. 네, 네. 보면 이제 오른쪽에 다른데 또 추가적인 도구에 들어가면은 클립아트 아니면 선화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화 상징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쳤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하고 그림, 또 뭐 도형하고 활용해서 우리 예전에 뭐 졸라맨 그림이나 이런 형태가 선화도구거든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초반에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에 따라서 실물과 관련된 사진을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팩스라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언어의 향상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언어가 잘 나온다고 할 때 뭐 우리 에코익이라고 하는 모방 발화나 그러면 스스로 발화의 형태에 도움이 잘 됐을 때 생각을 하는데
팩스는 도움이 다 됐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네. 주고받는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때, 네. 그 기준은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게 향상되었을 때 이제 중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완 대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단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조음이 좋아져서 중단된다?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의사소통, 내하고 조금 주고받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저기 6단계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를 했을 때 우리가 완료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ABA에서는 이제 한 80% 정도의 완료 수준을 꾸준히 보인다면은 6단계까지 했는데, 그러면 아마 팩스는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4단계 정도에서 충분하게 이제 주고받는 형태가 조금만 이루어진다면은 5단계, 6단계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어느 형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바라 아동의 1단계, 2단계 그리고 바라가 조금 나올 때는 한 4단계, 많으면 5단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면은 교육을 시작하고 중단하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팩스가 무엇인지 되게 크게 알아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신 강동선 소장님께 감사하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서 대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교사들이 직접 팩스의 실제에 대해서 촬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